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실존하는 어인족 진화한 인간, 물 위에 사는 사람들 바자오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잠수도 오래 못하고 말이죠. 대신 보는 건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바다 위 수상가옥에서 낭만적인 하루,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1년 내내 습하다고 생각하면 살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국적으로 말이죠. 바다에서 사는 현대 문명과 연결이 끊어졌던 부족 바자오족입니다. 필리핀 남부 출신인 바자오족은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 나라가 접하고 있는 바다에서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바다에서 살았죠. 전통 낚시 기술로 물고기를 사냥해 먹고 살며 조상 대대로 이런 생활을 영유하고 살아 일반인들과 유전자 자체가 다릅니다. 괜히 인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도면 없이 낚시용 선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수상가옥도 3주 만에 장비도 없이 뚝딱 만들고 선크림도 직접 만들죠. 제일 신기한 건 잠수 능력과 수영 능력입니다.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자오족은 1000년 이상 이어져온 바다에서의 생활로 몸의 구조가 변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고글 하나만 착용한 채 70m까지 잠수하고 10분 넘게 숨을 참죠. 인간과 같은 포유류 중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를 하는 바다 표범들은 엄청 큰 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은 잠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죠. 덴마크 코펜하겐대 지구 유전학센터 연구원 팀은 극단적인 잠수가 필요한 환경이 바자오족의 신체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해 연구를 해보니 저산소증을 견디기 위한 유전적 변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자오족의 비장 크기를 측정해본 결과 일반 사람들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컸죠. 이건 PED10A라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PED10A라는 유전자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조절해 비장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또한 BDKR-B2라는 유전자도 발견되었는데 BDKR2도 잠수 능력과 관련 있는 유전자입니다. BDKR2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와 심장, 폐 등 중요한 신체 기관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연구팀은 인류의 문화와 인체 생물학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인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네요. 바자오족은 하루 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일을 하며 보내고 바다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의도적으로 고막을 파열시키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바자오족 사람들은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친절하게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인류 학자라던가 여행객이 방문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배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자신의 집에서 요리해 대접해주죠. 신기한 건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다 이슬람교이죠. 하지만 종교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극단적일 수 없는 환경이죠. 그냥 이슬람의 신과 이야기를 믿는 것이지 이슬람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바자오족은 이슬람교인 동시에 부족 민족 신앙도 동시에 행하죠. 우리로 치자면 기독교인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서 산다고 해도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육지로 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도 사냥해온 혹은 채취한 해산물에 여분이 생기면 섬의 주민들 그리고 육지의 사람들에게 물물 교환을 하러 가죠. 저번에 다루었던 센티널 아일랜드처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고립된 지역도 아니고요. 하지만 바자오족은 지금 현재까지도 무국적으로 직장도 공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신들끼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자오족은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자오족에게는 전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전설이라는 게 좀 재밌죠. 바자오족은 원래 땅에 사는 민족이자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폭풍과 홍수로 바다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도 있는데 다른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도 있죠. 어쨌든 공주는 실종됩니다. 왕은 바자오족에게 공주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바자오족은 공주를 찾으러 다녔으나 못 찾습니다. 바자오족은 왕의 처벌이 두려워 유목민으로 살아가기로 하죠. 좀 더 신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잘 살고 있던 바자오족에게 갑자기 거대한 가오리가 나타나 지금 사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재밌네요. 당연히 인류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다만 문맹의 기록도 많이 없는 이들이기에 제한적인 정보로 세운 가설들이 대부분이죠.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2021년 유전자 연구로 나온 가설입니다. 선사시대에 있었던 순다랜드라는 대륙이 있는데 약 15,000년에서 12,000년 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사라지죠. 이때 이주했던 고대 인류의 후손이라는 설입니다. 너무 옛날 일이죠. 바자오족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필리핀 만다나오 섬의 마라나오족 기록에서입니다. 호수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가진 마라나오족도 이슬람교이죠. 마라나오의 서사시 다랑겐에서는 사마 바자우 공주와 결혼한 마라나오 왕자가 등장합니다. 서기 840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바자우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죠. 자세하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521년부터입니다. 마젤란 엘카노 탐험대의 안토니오 피가페타가 바자우족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있죠. 마젤란 엘카노 원정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입니다. 원정의 목적은 남미를 중심으로 중국과 향신료 섬, 지금으로 치면 인도네시아로 가는 남서쪽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함이었죠. 이 당시 향신료는 금과 같았고 항로만 개척한다면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되는 것은 확정이었습니다. 마젤란 엘카노 탐험대는 대서양을 지나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이때 바자우족을 만난 것이죠. 여담으로 마젤란 해협의 이름이 마젤란 엘카노 탐험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도 신기한데 이들이 보기에 바자우족은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피가페타는 이 섬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거주지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는다라고 써놓았죠. 이후에 유럽인들이 필리핀 쪽으로 더 많은 항해를 오면서 여러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젤란의 첫 번째 원정을 시작으로 스페인만 해도 공식적으로만 6번의 원정대를 파견했죠.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자우족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필리핀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바자우족도 습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현대화되지 않은 이들이기에 저항할 힘은 아예 없었습니다. 당하기만 했죠. 공격은 물론 해적들의 약탈도 당했고 동남아시아 노예무역과 관련해서도 바자우족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피해자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필리핀 만다나오 섬에는 이라눈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라눈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세기 동안 해적질을 하던 사람들이죠. 바자우족은 이라눈과 함께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꽤 광범위하게 말이죠. 하긴 바다에 최적화된 사람들이니 해적으로도 안성맞춤인 사람들이기는 하죠. 바자우족은 이라눈 해적 지도자들의 밑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해적 말고도 간간히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왕립 네덜란드의 동인도 군대가 식민지를 공격할 때 가담한 것이죠. 제국주의가 끝나고 난 이후, 정확히는 필리핀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관심을 잃었습니다. 인접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바자우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바자우족은 육지로 나가기 두려웠죠. 그렇게 지금의 바자우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바자우족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낭만 있고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현재 바자우족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필 위치도 필리핀 남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근처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기대도 못하죠. 그리고 정말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미 바자우족은 미디어를 많이 탔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현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자우족들은 일자리, 그러니까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조차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무국적자인 바자우족이 마음대로 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죠. 이런 상황이니 바자우족은 자신들의 정착지를 떠나 육지로 가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필리핀에서는 바자우족을 미개한 열등한 외부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약 바자우족이 필리핀 안으로 들어간다면 절도와 강탈, 폭력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웃긴 건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바자우족 사람은 데려와서 필리핀 대표로 만듭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바자우족이 많죠. 도저히 필리핀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한 바자우족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가죠. 하지만 여기서도 바자우족은 불법 이민자 신분입니다. 현재 유엔과 비영리 기구들이 바자우족을 돕고 있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바자우족에 대한 다큐는 EBS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외국에도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재밌더라고요. 바다의 방랑자 바자우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